138억 년 전 우주에서 불가사의한 폭발이 발생했어요. 혼돈이었어요. 별, 행성, 소행성, 다른 우주 물체들, 은하가 탄생한 시기였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주가 어디서 왔고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사이클을 여러 번 거쳤다고 생각해요. 1991년 스탠퍼드 대학의 안드레이 린데라는 우주론자는 실험실에서 우주가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를 담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진보된 문명이 우리 우주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명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행성, 별, 그리고 지적 생명체의 형태를 진화시킨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30년 후 많은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의 문명으로서 그런 진보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론은 이 진보된 문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기술까지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자 터널링을 통해 발생했어요. 그것은 원자가 어떤 장벽의 반대편에 나타날 수 있을 때를 말해요. 우리 세계의 물리법칙을 고려한다면 비록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높은 벽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돌아서 갈 수 없어요. 그저 벽을 유령처럼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더 발전된 문명은 아마도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잖아요. 지금 현재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는 C급 문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중심별인 태양이 꺼질 경우 지구의 조건 같은 것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B급 문명이라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독립적인 조건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건 심지어 그런 조건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레벨업을 해서 A급이 된다면 우리는 우주적 조건을 재현하는 방법을 알고 실험실에서 우리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의 공간으로 생각해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위아래. 또한 하나의 시간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차원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공간 차원을 뜻합니다. 그 차원의 존재 이론은 1920년대에 처음 언급되었어요. 시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왜곡된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죠. 우리는 이 4차원을 인지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것을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1000배 이상 강해서 우주의 추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차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휘어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끈이론에서 언급되었어요. 끈이론은 우주를 입자가 아닌 질량 에너지의 정말 작은 끈으로 간주합니다. 그 끈들은 10차원 시공간에서는 진동합니다. 6차원에서 하나의 원자보다 훨씬 더 작게 말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0차원 시공간에 떠있는 3D 섬의 모습을 한 우주가 등장했어요. 또한 5차원은 암흑물질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진 보이지 않는 물질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보통의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은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85%를 차지해요.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움직여요. 우리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1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하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가 항상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하 사이에는 때때로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는 별이 형성될 수 없는데 그 공간 사이의 물질들은 밀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위 은하 간 항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좋은 예는 처녀자리 은하단인데 그중 10%가 은하간 항성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그 별들이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별들이 충돌하고 합쳐지거나 다른 은하 가까이를 지나가다가 모은하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가까이 마주치면 항성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모은하로부터 튕겨 나오는 거죠. 만약 거대한 자석이 있다면 블랙홀 근처에서 무언가를 끌어낼 수도 있어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근처의 자기장이 블랙홀의 중력장만큼 강하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을 이미 넘어선 물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사상의 지평선은 중력이 매우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이 물질을 최소한 빛의 속도로 가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자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일 무언가가 블랙홀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요. 누군가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주에 있는 거대한 빈 공간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는 아마도 은하 주변을 떠다니는 수천 개의 작은 블랙홀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별은 최후를 맞이할 때 에너지의 대격변인 초신성 폭발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 폭발에서 중심에게 밀도는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상태에 도달해요. 동시에 별의 대부분은 바깥쪽으로 폭발하지만 일부는 안으로 붕괴되어 블랙홀을 형성해요. 별이 클수록 블랙홀도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블랙홀은 마주치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다른 별들도 포함해서요. 별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블랙홀 내부의 강한 중력 때문에 파괴됩니다. 별의 일부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는 반면 다른 일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방출됩니다. 어떤 블랙홀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우주의 초기 단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주 전체를 형성하는 상태였어요. 적절한 조건 하에서 모든 오래된 가스 덩어리는 수축해서 블랙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크기도 다양했는데 무게가 몇 킬로그램 나가는 것부터 수천 개의 태양과 같은 거대한 것까지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 크기의 블랙홀도요. 블랙홀은 사실 검은색이 아니에요. 블랙홀은 강한 중력을 가진 영역이며 어떤 물체도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블랙홀은 빛과 우주 입자와 같은 전자기 복사를 먹고 삽니다. 블랙홀은 항상 물질을 소비하기 때문에 어두운 빛을 내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그리 가깝지 않아요.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6번째 행성입니다. 과학자들은 가장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 태양계의 멋진 3D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디자인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경계는 외부 태양권이라고 불려요. 그곳은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이 우리 태양계 너머의 빈 공간에서 오는 복사에 의해 굴절되고 약해지는 우주의 영역이죠. 태양권의 안쪽 층에서는 태양과 행성들이 대략 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바깥쪽 층에서는 그렇게 대칭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비대칭성은 우리 태양이 은하를 통과하여 움직이면서 그 앞에 놓인 방사선과 마찰을 겪기 때문에 발생합니다.